30년간 무너지지 않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 GPU 시장 점유율 85%. 절대 강자였죠. 하지만 그 독점 체제가 붕괴한 겁니다. 테슬라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조 원을 들고 달려왔죠.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침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왜냐고요? 불가능하다던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이 확신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이 질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엔비디아 독점은 영원할 거고 30년 기술 격차는 단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2년 전 한 나라가 갑자기 나타났죠.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해내겠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비웃었죠. 그런데 불과 2년 후 최종 테스트 시험 결과 대한민국 삼성, 엔비디아보다 높은 성능, 월등한 전력 효율.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든 그 나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그 나라, 도대체 세계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그 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GPU 시장 점유율 85%. 엔비디아입니다. 나머지 전부 합쳐봐야 15%도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기술 격차 30년. 개발 기간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30년 격차를 어떻게 메운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마이클 R. 헤이스입니다. 런던 출신 반도체 산업 분석가죠. 20년간 이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격차를 단축한 회사를.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AI 시대가 왔거든요. 자율주행, 챗봇, 영상인식. 전부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폭발했죠. 엔비디아는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설계 철학이 달랐거든요. 병렬 연산. 이게 핵심이었죠. 남들이 속도를 올릴 때 엔비디아는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었죠. 개발자들이 이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이제 엔비디아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죠. 점유율 85%. 이건 독점입니다. 경쟁이 아니죠. 질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하고 있냐고요?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따라잡지는 못하죠. 왜냐고요? 시간 때문입니다. 칩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설계에 5년입니다. 검증에 3년. 양산 준비에 2년. 합치면 10년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미 30년을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천재를 100명 모은다고요? 마찬가지죠. 시간은 살 수 없거든요. 특히 이 분야는 축적이 전부입니다. 설계 노하우, 버그 수정 경험, 고객 피드백. 이런 게 쌓여야 하거든요. 저는 20년간 이 원칙을 지켜봤습니다. 기술 격차는 의지로 메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건 냉정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인정합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 이 분야에선 최강자죠. 생산 기술도 뛰어납니다. 수율도 높고 속도도 빠르죠. 하지만 GPU는 다릅니다.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설계 철학 자체가 달라요. 한국은 항상 성실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만들죠. 하지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기준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남이 만든 설계를 따라가는 구조였죠. 잘 만듭니다. 하지만 이끈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2024년 말. 테슬라가 움직였죠. 일론 머스크가 불만을 터뜨렸거든요.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죠. 테슬라는 AI 칩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 하나니까요.
자율주행의 필수거든요.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를 버린다? 하지만 저는 냉소했습니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AMD요? 격차가 여전히 크죠. 인텔이요? 더 멉니다. 중국 업체들요? 말도 안 되죠. 그때였습니다. 내부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삼성전자 GPU 독자 개발 프로젝트 착수. 저는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죠. 독자 개발, GPU를요? 삼성이요? 목표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안에 엔비디아급 성능을 만들겠다는 거죠. 투자 규모는 수조 원. 인력도 대규모로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줄을 남겼죠. 이건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다.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요? 간단합니다. 30년의 시간은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20년간 확인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따라가는 건 잘하죠. 하지만 앞서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전은 실패할 거라고. 시작부터 계산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025년 초,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했죠. GPU 독자 개발. 목표 기간 3년. 2028년 상반기 출시. 업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조롱이었죠. 삼성이 미쳤나? 3년. 설계만 5년 걸리는데? 이건 자살 미션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년은 개발 기간이 아닙니다. 실패 시점이죠. 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계산해 보십시오. GPU 설계는 최소 5년입니다. 회로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이 과정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삼성은 3년 안에 전부 끝내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더 웃긴 건 목표였습니다. 엔비디아 H100 시리즈급 성능. 전력 효율까지 동급 이상.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도박이죠. 저는 내부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실패 확정. 시간 계산 자체가 불가능.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인재 영입 소식이 들렸죠. 엔비디아 출신 수석 엔지니어 3명. AMD 출신 설계 전문가 5명. 심지어 인텔에서도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업계 최고급 인력들이 삼성으로 모였죠.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재는 시간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전설을 100명 모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경험은 압축되지 않거든요. 엔비디아가 30년간 겪은 시행착오, 그게 지금의 기술이 됐습니다. 그걸 3년 만에 따라잡는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삼성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서울을 다녀왔죠. 삼성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하던데요. 어떻게요? 메모리 반도체면 충분하다는 분위기래요. 굳이 GPU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냉소가 아니라 이해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공 가능성을 말이죠. 이건 더 이상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지의 문제였죠. 해야 하니까 하는. 하지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안 믿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년 안에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GPU 설계 속도 예상치 초과.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설계 진행률이 예상보다 빨랐죠. 원래 1년 걸릴 작업을 6개월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초반은 늘 빠르거든요. 기본 구조 잡는 건 쉽죠. 문제는 디테일입니다. 최적화, 버그 수정, 검증. 여기서 시간이 폭발하죠. 하지만 보고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설계 도구에 AI 적용.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 도입. 시뮬레이션 속도 대폭 단축.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확인 필요.
이 세 글자는 제 20년 경력에서 처음 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계산에 없는 변수였거든요. AI가 회로를 설계한다.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조도구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설계하고 AI가 돕는 게 아니라 AI가 설계하고 사람이 검증하는 구조. 순서가 바뀐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안 되죠. 왜냐고요? AI는 창의성이 없거든요.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치 확인됐습니까? 예. 삼성 내부 소식통이 확실합니다. 그럼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겁니다. 품질이든 검증이든. 그것도 확인 중이래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3년은 여전히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라면? 아니죠. 속도만으론 안 됩니다. 품질이 문제죠. 수율이 문제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중반. 삼성 GPU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소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회로를 설계한다는. 저는 냉소했습니다. 마케팅용 표현이죠. AI가 뭘 압니까? 반도체 설계는 경험입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오는 직관이죠. 기계가 그걸 대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술렁이었습니다. 삼성이 설계 도구를 완전히 바꿨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회로를 그린대. 말도 안 되는 속도래.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확인된 정보입니까? 아직은 소문이죠. 하지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문은 늘 과장되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였습니다.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삼성 내부 문서죠.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 누군가 업계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치를 봤습니다. 설계 속도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인간 설계팀 기준으로 석 달 걸릴 작업. 삼성은 일주일 만에 끝냈죠. 어떻게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AI 기반 설계 자동화 시스템. 인간 대비 효율 40배. 40배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AI는 보조도구입니다. 최적화를 돕고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하죠. 하지만 창의적 설계는 못합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AI가 구조 자체를 탐색하고 있었죠. 수만 가지 조합을 시도하고 최적해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중 가장 유망한 것만 검증하면 됐습니다. 이건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탐색 방식 자체가 바뀐 거죠.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 모델에 대입해봤죠. 맞지 않았습니다. 기존 이론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제 모델이 틀렸다고요? 20년간 검증된 법칙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아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품질이든 안정성이든. 그리고 2달 후였습니다. 첫 시제품 소식이 들렸죠. 실패였습니다. 수율 40%. 칩 100개 만들면 40개만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죠. 업계 기준으론 사망 선고입니다. 상용화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멈춘다. 속도가 빨라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수율에서 막히죠. 이게 반도체입니다. 설계만으론 안 돼요.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 GPU 프로젝트, 수율 문제로 난항 예상. 상용화 가능성 낮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프로젝트 중단 발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수율 40%면 정상적인 기업은 접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설계를 전면 수정했죠. 인력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AI 알고리즘도 다시 짰어요.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에 가까웠죠. 왜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시간도, 비용도, 성공 확률도 전부 마이너스인데.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믿고 계속하는 거죠? 글쎄요. 의지, 자존심? 그런 걸로 기술이 완성됩니까? 동료는 웃었습니다. 보통은 안 되죠. 보통은. 저는 그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삼성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죠. 실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과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수율이 올랐죠. 40%에서 60%로. 또 한 달 후. 70%. 저는 보고서를 받고 침묵했습니다. 이 속도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수율 개선은 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월 단위로 올리고 있었죠. 기계가 아니라 집념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그날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과 다르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제 계산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025년 말입니다. 삼성 GPU 프로젝트는 1년을 넘겼죠.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설계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요. 처음엔 인간 대비 40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0배를 넘어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을 거라고. 측정 방식이 틀렸을 거라고. 하지만 확인할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이 속도는 정상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설계팀이 한 달 걸릴 작업. 삼성은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회로 최적화, 전력 효율 계산, 발열 시뮬레이션. 전부 동시에 진행됐죠.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에 경고 표시를 남겼습니다. 빨간 밑줄이었죠. 이 수치 재확인 필요. 비정상적 진행 속도.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속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AI 때문 아닙니까? AI는 도구죠. 이건 그 이상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삼성의 AI 시스템. 이름은 오토칩이었죠. 이게 단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설계 도구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면 AI가 따라갑니다. 보조 역할이죠. 하지만 오토칩은 달랐습니다. AI가 먼저 탐색했습니다. 수만 가지 회로 구조를 시도하고 성능을 비교하고 최적혜를 찾아냈죠. 사람은 그중 상위 5개만 검증하면 됐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건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바뀐 거죠. 저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제 모델에 대입했죠. 맞지 않았습니다. 기존 이론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왜냐고요? 제 모델은 인간 설계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경험, 직관, 시행착오. 이게 전부 시간이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오토칩은 경험이 필요 없었습니다. 직관도 필요 없었죠. 그냥 계산했습니다. 무식하게, 빠르게. 이건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규칙 파괴였죠. 저는 불쾌했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시간의 법칙. 제가 확신했던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설계가 빨라도 검증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버그를 잡아야죠. 이건 압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여기서 막힐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움직였다는. 제 동료 중 한 명이 실리콘밸리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엔비디아 내부가 긴장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요? 삼성 때문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왜 긴장합니까? 내부 메모가 돌았대요. 삼성 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긴장한다? 그들은 절대 강자입니다. 점유율 85%. 기술 격차 30년. 왜 긴장합니까? 하지만 그들도 느낀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반복했죠. 삼성의 속도, 수율 상승, AI 설계. 전부 대입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지고 있었죠. 제가 믿어온 법칙. 기술 격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칙. 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왜냐고요? 최종 테스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실제 성능, 전력 효율, 안정성. 이게 전부 검증돼야 합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조용히 왔습니다. 밤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죠. 숫자를 재확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은 멈추지 않았죠. 속도는 더 빨라졌고 수율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요함이었죠.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균열. 계산이 흔들린다. 20년 경력에서 처음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드디어 첫 시제품이 나왔죠. 삼성 GPU. 코드명 타이탄1. 업계가 주목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나온 시제품이었거든요. 정상적인 개발 사이클보다 3년은 빠른 속도였죠.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시제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수율이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 42%. 저는 보고서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여기서 끝난다. 수율 40%는 뭘 의미할까요? 칩 100개를 만들면 42개만 정상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58개는 쓰레기죠. 업계 기준으론 사망 선고입니다. 왜냐고요? 상용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원가가 너무 높아집니다. 수율이 낮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죠. 엔비디아는 90% 이상 수율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경쟁합니까?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무슨 발표요? 프로젝트 중단 발표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이미 수천억 원을 썼죠. 더 쏟아부어도 성공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접는 게 맞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발표는 없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이 설계를 전면 수정한다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설계를 다시 한대요. 처음부터. 미쳤습니까?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 전면 수정은 뭘 의미할까요? 지난 1년 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시간도 비용도 전부 추가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을 추가 투입했죠. AI 알고리즘도 다시 짰습니다. 수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목표는 그대로였습니다. 성능 타협 없음. 전력 효율 동급 이상. 출시 일정도 크게 미루지 않음.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경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집착이죠.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실패 확률이 더 높은데 왜 계속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였습니다. 또 보고서가 올라왔죠.
수율이 올랐습니다. 42%에서 60%로.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요? 설계 수정 효과래요. 2달 만에요? 예. 말이 안 됐습니다. 수율 개선은 보통 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공정을 미세 조정하고 불량 원인을 찾고 장비를 최적화하죠.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2달 만에 2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어떻게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AI가 불량 패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수천 개 불량 칩을 스캔하고 공통점을 찾아냈죠. 그리고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회로 구조를 바꾼 거예요.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빠를 수가 없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치 확실합니까? 삼성 내부 소식통 확인했습니다. 재확인하십시오. 예. 뭔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확인 결과도 같았습니다. 수율 60%. 맞았죠. 그리고 한 달 후. 또 올랐습니다. 70%.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설명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죠. 실패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낮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시작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였죠. 이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집념이었죠. 저는 그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기업은 계산을 합니다. 성공 확률과 비용을 따지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집요함이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과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계속 올랐죠. 설계는 더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실패가 와야 정상인데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멈춰야 정상인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이건 제가 아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2020년 중반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율이 급등했거든요. 70%에서 75%. 일주일 후 80%. 그리고 한 달 후 90%를 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고 멈췄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재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90%요? 예. 92%래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수치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율 40%에서 90%까지. 보통 3년은 걸리죠. 공정을 미세 조정하고 장비를 교체하고 불량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속도까지 개선됐다는 거였죠. 초기 시제품보다 연산 속도가 20% 빨라졌습니다. 전력 효율도 개선됐죠. 같은 성능의 전력 소비는 30% 감소. 이건 뭡니까? 보통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전력이 늘죠. 효율을 높이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둘 다 개선? 그건 세대가 바뀔 때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삼성은 6개월 만에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분석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보고서 문장이 줄어들었죠. 원래 5페이지 쓰던 걸 2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만 썼죠. 추가 관찰 필요. 저는 더 이상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데이터가 저를 밀어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 소식이 들렸습니다. 테슬라가 움직인다는 실험 준비를 시작했다더군요.
삼성 칩과 엔비디아 칩을 동시에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왜냐고요? 시험대가 여기였거든요. 실험실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진실이 드러나죠.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GPU를 씁니다.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하죠. 실시간 영상 인식, 경로 계산, 장애물 판단. 전부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능이 떨어지면 바로 티가 나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2달 후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겠군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데이터 유출이었죠. 테슬라 내부 테스트 중간 결과. 누군가 업계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치를 봤습니다.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엔비디아 H백급과 동급이었죠. 연산 속도, 처리 능력, 안정성. 전부 비슷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여기까지다. 비슷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미 있는데 왜 삼성을 씁니까? 생태계도 없고 검증도 덜 됐는데.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전력 효율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칩 소비 전력 100단위, 삼성 칩 소비 전력 65단위. 격차가 35%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능. 하지만 전력은 35% 적게 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이 곧 비용입니다. 칩값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효율이 중요한 겁니다. 35%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같은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3분의 1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기준. GPU 10,000개를 돌린다고 가정하죠. 전력 차이만 연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경쟁이었죠.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완성된 건지, 제 20년 경험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기술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엔비디아 독점. 30년 격차. 넘을 수 없는 벽. 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규칙을 무시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다. 압축했습니다. 경험이 필요하다. AI로 대체했죠. 실패하면 멈춘다.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문제였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질서가 바뀐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테슬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최종 테스트였죠. 삼성 칩과 엔비디아 칩을 동시에 비교하는 실험.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직접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왜 갔냐고요? 증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성공이든 실패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을, 삼성의 도전을, 제 판단을,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테슬라 본사, 팔로알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 10여 명, 삼성 측 관계자 5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외부 참관인 3명. 그날 회의실은 법정 같았습니다.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두 칩을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도로가 떴습니다. 가상 환경이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 기반입니다. 실시간 영상 인식, 장애물 판단, 경로 계산. 전부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엔비디아 칩이 먼저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처리 속도, 반응 시간, 정확도.
완벽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였죠. 검증된 기술, 안정적인 성능.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다음은 삼성 칩이었습니다. 같은 시뮬레이션, 같은 조건. 화면이 돌아갔죠. 숫자가 나왔습니다. 처리 속도 비슷했습니다. 반응 시간 동급이었죠. 정확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비슷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미 검증됐는데 왜 바꿉니까? 생태계도 있고 안정성도 증명됐는데. 그때였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가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전력 소비 비교입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100, 삼성 65.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테슬라 엔지니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측정 오류일 수 있으니까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100대 65. 35% 차이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요. 습관이거든요. 테슬라 차량 100만 대 기준. 년 전력 절감액만 수천억 원입니다. 데이터 센터까지 합치면 조단위였죠. 이건 기술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성 비교였죠. 테슬라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야간 주행, 악천후, 복잡한 교차로, 긴급 상황.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성능 비슷, 전력 35% 차이. 회의실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측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결과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테슬라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물어볼 게 없었거든요. 숫자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명확했죠. 삼성 칩이 이겼습니다. 성능은 동급. 하지만 효율은 압도적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생각했죠. 지난 20년을. 제가 확신했던 것들을. 기술 격차 30년.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한국은 따라가지만 이끌지 못한다.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그리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쓴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GPU 개발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우리가 틀렸다. 3글자가 아니라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장이었죠. 왜냐고요? 제 20년을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심판이었던 제가 패배했죠.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놓친 게 뭐였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지를 믿었죠. 저는 과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발표가 났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삼성 GPU를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계약 규모는 5년간 10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빨랐죠.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 엔비디아 독점 체제 균열. 파이낸셜 타임스 삼성 GPU 시장의 폭탄 투하.
블룸버그 30년 격차가 2년 만에 무너졌다. 언론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삼성이 GPU를 만든다? 웃긴 소리였죠. 3년 전만 해도.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업계 반응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침묵이었거든요. 엔비디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AMD도 조용했죠. 인텔도 말이 없었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지배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죠. 기술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질서의 종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시간이 아니라 집념의 문제였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원칙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삼성은 시간을 단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죠. 실패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낮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집요하게. 그리고 결과를 만들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다. 기준을 만드는 국가다. 이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고요? 제 모든 판단을 뒤집는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실하지만 주도적이지 못한, 잘 만들지만 이끌지는 못하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성실함 뒤에 집념이 있었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폭발했습니다. GPU가 그 증거였죠. 일주일 후 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글도 삼성 칩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아마존도 관심을 보인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검토 중이라는. 도미노였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자 전부 흔들렸죠. 왜 그럴까요? 전력 효율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AI 학습은 더 심하죠. 그래서 효율이 중요합니다. 35% 차이는 거대한 겁니다. 비용이 3분의 1 줄어드니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죠.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독점이 끝났다고. 저는 그 그래프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시작이구나. 삼성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도전할 거예요.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왜냐고요? 삼성이 증명했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번 무너진 신화는 다시 세워지지 않거든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다. 역사의 증인일 뿐이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계속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제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제 모델이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시간을 기준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과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했죠. 20년간 쌓인 보고서들, 분석 자료들, 그래프들, 전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템스강이 보였죠.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질서는 무너질 때 소리가 없다고. 조용히 바뀐다고. 그날 이후 세계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은 끝났죠.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끄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판에서 물러났습니다. 증인으로 남았죠. 2020년. 그 해를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제 확신이 무너진 해.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해.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해. 불가능은 없다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